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축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대한민국 축구계 문제,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박문성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문체위에서 맹활약 중인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축구.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 오늘 국회의원 한 분을 모신 겁니다. 아, 이걸 제가 다 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분이 요즘 국회에서 너무 맹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아,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잘하실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니까. 맞아요. 아, 요즘 대단합니다. 문체위의 강유정 국회의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제가 네. 사실 앞에 뭐 금요일은 종택타임 같은 걸 뭐 하나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이 네. 박문성 의원은 그런 거 안 한다. 아. 품위 있게 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말아 아. 해서 접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 저랑은 또 아주 깊은 인연이 있죠.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같이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 살면서 이렇게 노재민 분은 처음입니다. 댓글로도 네. 좀 그런 게 많네요. 네. 아, 저 지인이 그랬어요. 네. 네가 뭘 하든 간에 우리 채용님은 네. 노잼으로 가져갈 거니까 하지 말고 그냥 노잼이 되라. 아, 하지만 네. 워낙 똑똑하시고 내용이 좋으니까. 아, 그럼요. 내용으로 갑니다. 아니, 국회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웃음 주면 되죠. 네. 대한민국 축구계 잘 살려가지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면 되죠. 애드립으로 웃길 필요 없습니다. 이빨 보이지 않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재밌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분 좋은 얘기 짧게 좀 하고 갈게요. 네네. 그 대한민국 고등학생 선수 양민혁 선수가 네. 토트넘, 와,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에 갔습니다. 갑니다. 네. 이제 2월인가 1월에 가지. 1월에 갑니다. 내년 1월에. 아, 근데 저는 왜? 최영진 너 때문에 내가 어. 웃은 적이 살면서 처음이야. 저 때문에요? 왜? 이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간다는 소식을 너 유튜브에서 다뤘지. 네네. 다루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 양민혁 부모보다 더 행복해. 그래서 난 보면서 와, 쟤는 진짜 축구에 진심이구나 그렇지.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바로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 네. 손흥민으로 10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양민영으로 20년 먹고 살 수 있다. 먹거리로 생각을 하더만, 본인 먹거리로. 아니, 왜냐면 너 고백하더만. 아니, 저 손흥민 이후에 뭐가 없어가지고. 아, 손흥민이 왜? 유튜브는 해야 되는데. 그 먹거리가 좀 이 생겨가지고. 고백하더라고요. 네, 20년 아, 형도 근데 먹거리. 맞잖아요. 20년 먹거리. 우리 뭐 최영진뿐만 아니고요. 저희 축구계 모두가 이제 원래 손흥민을 유버지라 불렀습니다. 유보죠? 축구 유튜브의 아버지. 네, 손흥민 없으면 축구 유튜브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양민혁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수가 나와서 네, 오랫동안 너무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렇게 상황 설명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양민혁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간다. 근데 어느 팀인지는 한동안 이제 밝혀지질 않았어요. 네. 공개할 수가 없죠. 그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진.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와.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훈련하는 선수예요. 와.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 친구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네네. 너 어디가? 너 너 진짜 토트넘 가? 궁금하지, 친구들은. 아스날 가? 진짜 궁금했겠네요. 근데 선수는 나 얘기할 수 없어. 어. 이런데 나중에 다 발표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 학교가. 네. 와, 보세요. 난리 났겠다. 이렇게 진짜. 그냥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진짜 고3이에요. 와.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 그 위대한 선수가 뛰는 그 토트넘에 가는 겁니다. 난리 났겠어. 이게 진짜 이게 한국 축구의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진출 선수고요. 네. 그만큼 가진 게 많기 때문에 18살이잖아요. 와. 10년 이상은 아, 20년 먹고 삽니다. 20년 유튜버들. 네, 유튜버들 20년 먹고 사는데, 아니 근데 진짜 뭐 토트넘을 간다고 해가지고 와, 실력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제가 물론 뭐 하이라이트 영상을 봐서 뭐 그걸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너무 잘하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 아니, 일단은 이번 시즌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고3인데 지금 K리그에서 8골 4개 도움하고 있어. 네. 벌써 2자릿수 이상 공격 포인트 올렸고 음. 이 막 성인 선수들과 대결에서도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간결해요, 차는 게. 아, 잘하다. 네, 이미 지금 뭐 공격 포인트 12개고, 그리고 토트넘뿐만이 아니고
이미 뭐 저 스페인이라든지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진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실력이 이미 뭐 검증이 된 거죠 이 선수는. 진짜 예. 너무 기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부상만 없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 뭐 몸도 아주 건강한 친구여서 네. 그러니까 좀 신기한 건 이런 거죠. 10대 선수가 기술이 좋을 수 있고 빠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 건 좀 타고나는 영역이라 기술 좋고 빠른 선수들이 있는데 그 20살 넘은 프로 레벨의 그 형들이랑 했을 때 코어에서 그러니까 힘싸움에서 다 밀려요. 우리도 그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 기술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20살 넘은 어른들이랑 부닥쳤을 때는 다 좀 밀리는 밀리죠. 경향들이 있죠. 그게 10대들이 성인들하고 붙었을 때 잘 안 되는 건데 양민혁 선수는 기술 좋고 빠른데 성들과 부닥쳤어도 밀리질 않아요. 아. 그거는 키가 커서도 아니고 지금 175, 176 정도인데 큰데요? 코어가 좋아서 그래요. 음. 아 크다고요? 네, 크네. 아니 뭐 형한테는 뭐. 아니 언론에서 계속 키 작다고 하는 거 내가 그래서 나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175 뭐 이렇더만. 형 기준에선 뭐 그래서 거인이지 뭐 다른 거 말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강원에서 현재 뛰고 있으니까 골 넣었던 장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요. 아 기가 막히더라. 아, 예, 그 침착하고. 날라오는 볼을 첫 번째 터치 잡아놓고 오른발로 상단으로 네. 떼었던 거는 네.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은 뭐 이런 축구 보거나 그러진 않죠. 저는 강제 시청을 사실 좀 많이 당하는 편이고요. 아 네. 누구에 의해서요? 저희 동거인 남편이 아. 워낙 축구광이라서 아 그래요. 축구에 대한 막 열혈 그 강의도 막 하고 이래요. 아 그 예. 정도예요? 네네 잠을 못 자게 계속 축구로 잠을 못 자게 TV를 계속 켜놓고 이제 EPL 축구 이런 거는 다 밤에 늦은 시간에 하니까. 아 네,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 아, 그 남편은 그 뭐 하시는 분인데 그 정용진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그래요? 박문성 의원 되게 좋아합니다. 팬이시구나.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기분 좋은. 아 얘기. 기분. 네. 예.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 요즘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힌 선수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대한민국 축구가 이번 올림픽에 못 나가. 이게 얼마만이야? 아 이게 지금 84년 이후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88 네. 때부터 저희가 계속 나갔죠. 계속 나갔잖아요. 9회 연속 진출이었는데 10회 네. 연속 진출에 실패한 겁니다. 이번이.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 올림픽 파리에 우리 선수단들이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뭐 여자 핸드볼 빼놓고 구기 종목은 전멸입니다. 축구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선수단이 굉장히 축소가 돼가지고 예. 이제 갔는데 예산은 또 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 선수단 줄었는데? 예,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봤었죠. 그거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 그래프 제 방에서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 강유자. 아 그러네. 와. 저거 박아라. 그래서 박았습니다. 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선수단 규모로 보자면 14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로 100명대가 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늘 200명 이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선수단이. 41%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같이 따라가는 파견된 숫자도 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요거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되고, 네. 네, 그 다른 거. 그 숫자가 네. 118명으로 거의 유사해요. 그 숫자는. 네, 요거. 그 숫자도 그래 거기까지 용인해 주겠다. 예산이 좀 그렇다면 줄 필요 있지 않겠느냐. 더 중요한 거는 런던 올림픽이나 지금이나 하루 일비 계산이나 물가 상승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오른다는 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네네. 변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는데 2배 딱 거의 한 2배네. 거의 2배인데 예. 더 문제적인 건 그런 뭐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늘어서 그러냐가 아니라 코리아 하우스라고 한국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곳을 운영하는 데 45억이나 들어간 네, 거예요. 조금 전에 올렸던 거 그거 다시 올려주세요. 네, 처음에 올렸던 처음에 거 있죠. 올렸던 네. 그러니까 121억 중에 45억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 임대료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코리아 임대료가 하우스가 이렇게 그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임대료였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일까요?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아니, 그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네, 프랑스에. 프랑스에. 3층짜리 건물을 다 임대해서 25억이 임대료입니다. 저 45억 중에서도 25억이 임대료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후원사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후원 금액까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겠는데 네. 그렇게 따지자면
저 임대료가 반드시 필요했느냐? 음. 그 얘기도 잠깐만 이것도 오늘 제가 처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매불쇼가 요거 좀 다루면서 그 네. 얘기했고 코리아하우스에서 뭐 하나 봤더니 그건 맥주 팔고 비비고 팔고 뭐 그러던데. 그렇죠. 그 전부 다 협찬사예요. 그것도 아. 협찬사고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생 도미니크라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한남동 외교 공간들이 있는 곳 알죠? 아, 네네네. 비싼 한남동 뒤쪽 가면 어때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한적 정말 한적해요. 네. 한적한 그래서 곳입니다. 비싸요 거기. 아, 한적한 곳. 한적한 곳에 한국관을 세워놓은 거예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양궁 경기장이랑 좀 가깝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초반엔 그래도 양궁 경기를 비롯해서 음.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냐라고 하면 라빌레트라는 곳에서 다른 나라들 전시관이 우리나라 코엑스처럼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 공간을 제공을 했어요 파리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양보를 많이 해서. 두 번째 양보를 또 해볼게요. 한국관이란 곳이 샹젤리제 거리 아세요? 개선문 있는데. 예.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데잖아요. 네. 오, 샹젤리제. 존윅도 왜 영화 존윅에서 개선문 돌면서 했던 그곳이 샹젤리제 거리 근처인데 네. 거기에 7층짜리 한국관 이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유동인구로 따진다면 한남동 공간 뒷골목 같은 곳보다야 네. 샹젤리제라고 얘기되는 영화에서도 자주 나온 그곳도 만만치 않은 곳이고 지금 한국관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전시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25억이나 들여서 45억 코리아하우스를 쓰고 있고 들어가면 떡볶이 같은 거 나눠준대요. 떡볶이도 나눠주고 카스타운 있고 네. 뭐 비비고 있고 한데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의원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후원과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그냥 이건 제 의혹입니다. 예. 짐작이고 묘하게 네. 전시 및 아, 미술 설치와 관련되어서 네. 모든 분야에서 미술이나 설치만 들어가면 네. 전시만 들어가면 예산이 좀 부푸는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 요거 그냥 얘 짐작. 네. 전시라는 네. 단어에 또 네. 방점이 그리고 찍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엑스포의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예산을 5,700억. 들였어요. 5,700억을 예. 들여서 나온 결과물들 기억하시죠? 그럼 네. 우리가 다 봤잖아요. 29표. PT 자료. 아, PT 자료만 자료. 보더라도 29표도 문제지만 뭐 결과적으로 문제였지만 그 수준이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좀 놀라움이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 예산에 합당한 내용이 정말 들어차 있느냐라는 점에서 조금 의혹이 가서 좀 더 제가 더 파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은 이제 좀 파보입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파보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이거 파보입니다. 네. 이 전시라는 단어. 내가 이거 우리가 좀 많이 접한 단어죠.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시는 단어. 의심하는 단어인데 맞습니다. 전시에 네. 요거는 내가 좀 봐봐야겠다.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건 계속 좀 잘 좀 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축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이 취임 기자회견을 며칠 전에 했더만요. 네.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보니까 K리그 감독을 하다가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가면서 K리그 팬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사과했어요 일단 그죠? 먼저. 예. 그거 사과하는 걸 저 봤고요. 그리고 지금 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이게 좀 불공정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봤더니 그런 비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정을 문제 삼았는데 결과로 대답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하실 말씀이 많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의 연봉이 어느 정도 이번에 줬을까요? 저희 방송에 나와갖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20억 정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2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됩니다. 네. 또 이제 그거는 이임생 이사가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 국내 감독도 외국인 감독 수준에 맞춰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휴민투라든지 여러분이 알아 확인해 보면 2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축구협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엄청난 돈을 주면서 사람을 쓰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대표팀 감독은 추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채용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20억이 넘는 돈을 인건비를 주면서 채용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할 때 네. 네. 과정을 밟죠.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뭐 상황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 뽑겠습니다라고 하죠. 매불쇼 PD도 이게 쉽게 뽑지 않습니다. 네. 네, 다 그 자료 제공하고 저한테 그거 다 합니다. 시험 보고 면접 예, 보고 면접 보고. 다 그렇죠. 어디 네. 하나 그럴 겁니다. 크고 작은데 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할 텐데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공개 채용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제시마 씨라든지 바그너라든지 포엣 정말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열심히 자기가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영상 자료, PPT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 설명도 했죠. 너무 정성껏 해왔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과정을 밟았죠. 절차를 네. 그대로 지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미 밝힌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임생 감독이 이유를 뭐라 들었냐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인맥 축구죠. 네. 우리는 아는 사람 공개 채용을 했는데 아는 사람을 뒤에서 뽑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공정한가? 축구협회는 공정합니까?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홍명보 감독은 또 공정합니까?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다 물어봐야죠. 당신들은 공정합니까? 그럼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절차에 과정이 없었습니다. 전 책임이 없습니다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홍명보 감독이 예전에 축구협회 전무를 했죠. 네. CEO입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 참. 네.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독으로서 그런 과정과 절차에 빠졌다고 하니 그러면 일주일 전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과 절차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러면 전무 입장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만들었던 이 시스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 자기 모순에 빠진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는 공정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그래 답이 뭐예요? 질문 안 던졌어요? 이번에 그런 질문이 없었죠. 없었어. 날카로운 질문이 없어가지고 없었어? 알맹이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랬어? 네. 근데 이 인식에는 이게 저는 축구협회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자꾸 추대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채용하는 자리. 채용하는 자리다. 협회장도 채용하는 자리고요. 네. 당연하게도 연봉을 주는 대표팀도 채용하는 자리죠. 아. 왜 우리가 2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추대해야 되죠? 왜 면접도 보지 말아야 되죠? 왜 그 사람에게만 그런 특혜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파리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한때는 결과로 모든 걸 설명했던 시절이 있죠. 금메달 따면 최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위를 해도 5위를 해도 6위를 해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흘린 땀과 과정 이 모든 것들 다 박수 쳐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성숙되면서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절차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만 지켜봤던 거죠. 네. 근데 이런 모든 스포츠의 과정과 모든 질서와 규정을 모두 총괄하는 축구협회는 왜 스포츠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땀과 눈물 절차 이걸 지키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죠. 예. 양궁을 보면요. 과정이 좋으니까 결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 인문학자 같은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축구 전문가 같은 말씀. 야, 또 네. 국회의원 나왔다고 또 신박시네. 저도 사실은 제가 키워드는 공정이었어요. 이게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 혹은 홍명보 선수 출신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이게 전혀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아닌 겁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 다른 방면의 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양궁협회 같은 협회장 역시도 네. 한 집안이잖아요. 전희성 회장 같은 그렇죠. 경우에 현대가죠. 현대가입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이번에 자서전 내놓으셨더라고요. 아, 정몽규 회장이. 정몽규 시대. 축구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불만도 많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소명이나 해명을 맞아. 하지 않고 또다시 연임 네 번째 연임을 위해서 책을 낸 이 동력이 뭘까? 와, 나 이거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러면은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좀 자기가 쓰면서지 네네. 이 명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명예회장. 명예. 자, 그런데 명예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재벌 가문에 누군가 명예직으로 축구협회를 자기의 이름 타이틀로 걸어서 이 정보가 모든 정보들이 다 은폐돼 있던 시절과 달리 지금 아까 말했던 바그너, 포에, 제시마 씨
일반적인 네티즌분들이 더 잘 아세요. 네. 어떤 구단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독점이 불가능한 시대에 과거처럼 이 정보 독점 우리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내부적 논리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네. 제가 한 게 딴 게 아닙니다. 내부 논리가 궁금하니까 회의록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야 하잖아요. 네, 물론 지금 윤 정부에서는 회의록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네. 왜 요즘에 사람들이 지금 축구협회 하고 있는 것과 윤 정부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지를 거기서도 저는 공통점이 발견했어요. 회의록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공개라던가. 네. 이게 굉장히 그 불투명한데 네. 그 우리 그 해설위원님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축구 우리 관계자들이 뭐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이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해결해다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네. 이번에 뭐 선임 과정이나 뭐 이런 걸 지켜본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또 국회에서는 함께 하나요? 지금 의외로 의원님들이 많이 나서진 않고 있고요. 몇 분의 의원들이 관심이 있고 저도 이제 오히려 저는 제가 이제 초선이기도 하고 문화예술 쪽에 더 많은 방점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궁금증이 더 아주 날것의 궁금증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회의록 자료들을 일단 요청했더니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네. 진짜 프랑스 스페인 왕립 축구협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보냈어요. 여긴 다 있는데 왜 한국에만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뭐냐면 정치권의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격을 잃는다는 거예요. 피파 자격 자체를. 월드컵 못 나간다고 협박했죠. 네, 오히려. 협박하는데 네. 협박이란 말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아, 그런 말 죄송합니다. 대답을 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의 그 개입이냐면 그냥 감독도 그냥 정치권에서 정하고 뭐 선수도 정하고 이 정도 수준일 때 아니면 투명한 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 정도로는 정치권에서 개입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네. 오바였네. 그럼 자료를 내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저희 방에서 박문성 의원님도 초대해서 이래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려고 하는데 축구협회에서 절대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의아해요.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언론과의 접촉을 늘려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약간 비공식 채널로만 자꾸 접촉을 하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그래서 부분, 네. 이번에 이제 축구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국회 동의청원이 5만 명이 넘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소관위원회로 가잖아요. 네. 근데 축구 팬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문체부에서 감사 나온다고 해서 뭐 실효적인 게 뭐가 나오겠느냐, 형식적이다, 요식행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청원 소위에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청원이 아마 제가 있는 소위에 올라올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좀 나와줘야 네. 된다 이런 거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사실 지금 벌써 여러 가지가 회의록도 없다라는 것도 나왔지만 아,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사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선 위계가 아니거든요. 국가대표가 위라는 시절이 끝났어요. K리그를 K리그보다 위해서. 위다. 네, 예. 근데 지금까지도 K리그를 비롯해서 많은 그러니까 K리그가 국가대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감독, 코칭 스태프 차출이라는 게 18번이나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해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를 했느냐. 그 부분도 국가대표면 다 된다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번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18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좀 드러나기도 했으니까 네. 네. 하나둘씩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하게 느꼈던 그렇지. 일종의 증상들이 음. 이런 일 때문에 불편했구나가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전혀 무력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게 뭐 예. 세상이 이제 네. 조금씩 알려지면서 네네네. 또 문제 의식이 또 올라가고 여론이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하면 축구협회에 또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는 건데. 투명하게 하라는 예, 거예요. 예.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거 이번에 그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대표팀이 잘 맞습니다. 돼야 낙수 효과처럼 뭐 K리그고 뭐 쭉 다 잘 된다. 그거 내가 하려고 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인식 자체가 K리그보다는 아무튼 국가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서 많은 영향을 밑으로 쭉 내리면은 나를 아마 칭찬할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보는 것은 손흥민과 메시만 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에게 만약에 제일 좋아하는 팀이 어디입니까라고 하면 혹시 어디 얘기하실까요? 저는 토트넘 갑니다. 토트넘. 혹시 네. 최용진 아나운서는 저도 토트넘입니다. 혹시 위원님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정 간다 뭐 이런 팀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 FC도 좋아하고요. 이번에 울산 현대 HDFC가 좋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불과 우리의 기억을 제가 축구 쪽에 24년 있는데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본값으로 다 기본적으로 한국 대표팀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요? 국뽕을 깔고 시작하죠. 예. 그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프로팀에서는 여기 좋아하고요. 뭐 여기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구나. 근데 요즘은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까 그 지금 홍명 감독 인식처럼 국가대표팀이 최애팀으로 갖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려가면 이런 팀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팀들을 다 플랫하게 놉니다. 그냥 한국 대표팀도 원오브 댐이에요. 나는 토트넘을 좋아하는데 한국 대표팀도 손흥민이 있으니까 봐. 이런 개념인 거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 15년 전 20년 된 인식을 갖고 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왜 그 인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자꾸 이 사람들은 이 자리가 다 추대하는 자리라고 생각 안 되니까 채용받는 자리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네. 협회장이 돈을 안 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왜 협회장이 이런 비판하면 왜 연봉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꾸 비판하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연봉 50억 드려야죠. 전문 CEO 모셔와서 대신에 맞아. 500억 벌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네.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이 자리가 광나는 자리였습니다. 스포츠가 돈이 없었던 시절. 그때는 대기업 총수님을 모셔오는 거죠. 자, 총수님 광내 드릴게요. 협회장 해드릴게요. 피파 한번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돈 대신 좀 저희 한 내세요. 500억만 주세요. 저희가 축구가 좀 어려우니까 먹고 살게요. 자, 지금 축구판에는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황희찬이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냥 타이틀 스폰서 몇십억 몇백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CEO가 와야죠. 맞다. 협회장 지금 딱 일주일에 한 번 오십니다. 와가지고 헤헴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채용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네. 그러니 추대받는 자리예요. 자, 지금 저는 이 자꾸 그래서 인식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여기는 사실상 영구집권이에요. 체육관 선거하지 않습니까? 대의원 선거? 네.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난 추대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 여기서 어떤 견제를 받거나 의견을 받거나 소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 팬들이. 그러면 듣지 않아요.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월드컵 못 갑니까? 협박해요. 겁박하는 거죠.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월드컵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표팀 감독을 막 꽂거나 협회장을 뭐 만약에 국회의원 누가 들어가서 하거나 이런 문제가 그건 되지만 문제지.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걸 쳐다보는 걸 왜 못하고 맞습니다. 그건 피파나 우에파나 모든 나라들이 문제 있을 때는 미국 FBI가 스위스 검찰이 다 들여다봤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네. 지금 협회가 알면서 그런데 왜냐하면 자 우리는 피파 보호막이 있어. 그리고 유권자가 우리를 바꿀 수 없어 팬들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0명에서 300명 사이에 대의원만 잘 관리하면 돼. 우리는 사실상 영구집권이야.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이 거버넌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대표팀 감독도 막 해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찍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추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협회장도 추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에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먼저 붙여놓을게요.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박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축구 선수구의 구성이 전성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감독이 와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선수들 하그너 잘하니까. 감독이 오든 포에 감독이 오든 제시 마시가 오든 이 선수 구성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명 감독들이 50페이지짜리 PP를 내기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결과 얘기했잖아요. 결과로 얘기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과거 히딩크 왔을 때 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을 축구에서의 어떤 족벌 체제를 먼저 없애고 난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어느 대학교 그렇습니다. 나온지 모르니까 네. 잘하는 선수 기용할게 하면서 나온 박지성 선수 아닙니까? 맞아. 그런데 지금은 워낙 선수 구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는 나올 것 같다. 그러므로 낙첨 시스템이 하더라도 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요 순간 좀 버티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할 이게 내피셜이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 이제 아까 그 울산 HDFC 얘기하다가 그 홍명보 감독이 뭐 국가대표가 조금 상위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또 어떻게도 말했냐면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위약금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위약금이 없다고 말해서 그때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홍명보 감독도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러면서도 막상 마지막 낙첨이 됐을 때에는
낙수 효과. 국가대표의 선수들이 잘하면 네. 결론적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말을 그새 조금 바꾸신 겁니다. 네. 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건 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울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대표팀에서 데려가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사람을 데려가는 거니까 네. 축구협회가 원래대로 하자면 위약금을 울산에게 줘야죠.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울산도 요구하지 않고 축구협회도 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위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시해요. 영전이라 생각해요. 말이 되는 말이 되지 않아요. 홍명보 감독은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번 그 인터뷰 과정에서 처음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이미 그때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자기도 살아보니 결과가 과정을 뒤엎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과정이 좀 잘못했어도 결과가 이기면 모든 게 덮이는 경우들은 나는 많이 지켜봐왔다. 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나 그건 깜짝 뭐냐면 놀랐네. 이번 사건이 크기도 하지만 이미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후진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정말 무슨 협회장이 막 4선, 5선, 10선을 하면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야, 그 나라는 우리 조롱하죠. 눈치도 안 보나? 네. 이럴 텐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눈치를 안 봐요. 팬들의 눈치도 안 보고 국회 눈치도 안 보고 뭐 어떻게 하죠? 문체부 눈치도 안 보고. 이제는 그래도 이제 유인촌 장관이 화가 좀 났더라고. 유인촌 장관이 화가 좀 났어.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견제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네. 거기 조금 어느 정도 다듬어지겠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은 바뀌나 봐요. 처음에 대우 로얄즈를 인수했을 때 전문 그 회장만 하더라도 그 승부조작 문제 같은 것들에 굉장히 날선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그랬죠. 네. 그런데 작년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승부조작의 날치기로 대거 사면 사면해죠. 네.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네, 사면. 네, 사면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 명단 아직도 비공개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사면하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름의 밀실에서 결정된 내부 뭐 결정 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축구 팬들에게 네.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네. 어쩌면 정 회장님도 투심이 있었으니까 그 투심을 좀 돌아보시라. 하지만 물론 처음에 그때도 저는 또 내피셜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축구팀을 그 이끌었던 이유가 정말로 축구를 사랑해서인지를 오히려 지금 입증할 때가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네. 초심 얘기하셨는데 책 낸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서전에 이런 문구가 있는 관련해서 그 승부조작범을 사면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스포츠의 근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스포츠를 왜 좋아하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각본 없는 드라마죠. 그렇죠. 누가 이길지 누가 뭐 쓰러질지 몰라요. 네. 그런데 승부조작은 뭐냐면 판을 다 짰다는 거죠. 그렇지. 이건 스포츠의 본관을 다 하는. 그러면 이거는 아예 발을 못 딛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이런 뭐래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 용서하지 않는 자는 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 네. 아이 뭐야 그 얘기는 하면 안 이런 되지.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안 아 되잖아요. 이거 승부 조작 주가 조작 뭡니까? 주가 조작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승부 조작 주가 조작은 용서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협회가 뭐 어떤 공정성에 대한 문제만 지금 뭐 자기네들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커질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의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정보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연봉이 20억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네. 그 근거는 뭡니까? 20억 플러스 알파를 받는 근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홍명보 감독이 우리가 축구 시장 이적 시장이라고 하는 연봉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에서 받았고 네. 그 금액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처음에 그냥 홍명보 감독을 데려올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이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에요. 아 원래보다도 원래는.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20억이요. 그럼 보세요. 자, 홍명보 감독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뷰하지 않았다. 네. 추대했죠 사실상. 그렇죠. 모셔왔단 말이에요. 집 네. 앞에 2시간 기다려서. 그렇죠. 일정한 금액, 그 금액이 안 됐던 감독인데 그 이상의 금액을 줬다. 음. 그 근거는 뭐죠?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럼 일종의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예산을 근거 없이 쓴 거 아닙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거 아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울산 HD에서는 얼마 받았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10억
정도에서 아, 그래요? 조금 뭐 이 정도. 아니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간 건데 왜 본인 버렸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아이씨. 그것도 좀 그래. 축구협회 정관 86조 보면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돼요. 네. 이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 알아보고 휘민트를 통해서 알아볼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어. 이런 부분들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경영 중요 정보의 경우는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에 대놓고 위배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알릴 의무가 있는. 아니 그리고 실제 국가대표 감독이니까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그럼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괜히 비밀스럽게 다뤄지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건데 이거 조금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양궁 얘기하셨는데 양궁의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인맥이나 뭐 이런 거 철저히 배제해가지고 생각했는데 그럼 거기 금메달 리스트들도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근데 사실 축구협회에 대한 일반 축구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약간 커넥션이 있지 않냐. 인맥 축구. 인맥 축구 학력. 이번에 그 홍명보 탁월. 감독이 기자회견에 네. 본인이 인맥 축구 했다 네. 인정했더만요. 근데 요새 제가 막 이 알고리즘에 걸려갖고 뭐 보면은 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 고대 인맥들로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있어. 아니 내가 그냥 네. 몰라 그 사실 여부는 고대 인맥들은 다 챙기고 네. 고대 아니면 아무리 축구 잘해도 그냥 쳐내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뭐 있더라고요. 그 맞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좀 있어요. 그런 좀 게? 이야기 좀 해줘. 궁금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 말씀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은 틀린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연대까지는 챙기나 보구나. 반은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대에 그럼 거기서 볼을 찼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 그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축구판에 들어왔을 때 20년 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현대 마피와 고대 마피아가 있었습니다. 현대 마피아는 그 회장 라인을 중심으로 한 현대 출신들을 현대 마피아라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대 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대 마피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반틀리다는 얘기는 고대 출신들이 다 그러냐? 일단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고대 사람들이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가 무슨 모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회처럼.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좀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다. 단 제가 근데 절반은 맞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폐쇄성과 독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임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서로 끌어다가 중기고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죠. 네. 그 이야기는 다른 출신들이거나 내 네트워크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너 어디서 공쳤어? 너 월드컵 나가봤니? 이런 식의 패스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라인을 형성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라인을 형성하는 거고 다른 데를 치기 시작하죠. 패스성이 되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독점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결과나 어떤 뭐 자리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특정 출신들이 좀 많은 건 뭐 그 사람들이 꼭 뭘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뭘 하려고 하는 폐쇄성이 결국 독점성으로 이어지고 밖에 바라볼 때는 너네들 라인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절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저는 많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이거 이제 국회에서 견제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박지성은 대단하더라 진짜. 대단하죠. 아니 그 홍명보랑 선후배 관계고 같이 막 공찼던 관계인데 그 순소리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할 말했죠 박지성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박주호 위원한테도 너 감독 안 해봤잖아라는 식의 대응을 했다라고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비합리적인 회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뭐 PPT도 보고 뭐 얼마나 전술 전략을 짜 왔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아까 인맥도 얘기하셨지만 그 인맥을 따지다 보면 필요한 걸 면제해주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심사해야 될 걸 부탁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불공정한 것들이 사실은 자칫하면 인맥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박주호 의원이나 이런 몇 명 어린 위원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어린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서로의 인격이나 위원으로서의 서로 동등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위계, 나이 이런 거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래서 그 뭐 다는 아니겠지만 좀 보호해 주셔야 될 게
이런 일부가 있어요. 너 네가 어디까지 올라온지 보겠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박주호를 향해서 예. 아 그런 이거는 거는 만약에 좀 외부에서 그건 진짜- 한다면 나중에 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네. 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뭐 누구 보호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잘못된 건 좀 많이 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힘 좀 써주셔야 돼요. 우리 네. 의원님.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그만 어. 그냥 아.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들 제가 자료 그렇죠. 충분히 요청할 네. 수 있는 것들 요청해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유정 의원, 박문성 해설위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